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설날 연휴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신지요? 이제 설날 연휴까지 끝나면 정말로 2023년 개묘년의 새해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지긴 했는데 연초부터 우리 금융시장은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이 가운데 중국이 리오프닝을 단행하면서 중국발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 모든 자산시장이 다소 반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좋은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이슈 분석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간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하고 월요일 날 있었던 미국 시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도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국내에서 뭐 코스피 코스닥 0.3%, 0.8% 다소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연초 이후에 3주째 주식시장의 강세,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주에 이 다우조스가 조금 부진하긴 했는데 다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에 골드만삭스가 어닝스 쇼크를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나우지수는 좀 부진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지난주까지도 상승세를 이었고, 그리고 월요일날 우리가 지금 휴장인 월요일날도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이 어제 월요일날 2%를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뭐 계속 제가 이제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연초 시장이 의외로 좋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면서 이제 결국 조만간 금리 인상이 중단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기대감들 속에서 중국까지 이제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경제 정상화에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연초 증시가 빠른 회복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도 뭐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날 미국 시장이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의 상승세가 상당히 컸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막 7% 올라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국내 증시도 수요일날 개장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와 함께 이제 채권 시장의 강세도 이제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미국 금리는 살짝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뭐 거의 이제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고,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금리의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국고채 금리는 이미 뭐 하락할 만큼은 다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로 인상이 됐는데 국고채 3년짜리가 3.33이고요. 국고채 10년은 3.28%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지금 거의 25bp 가깝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얘기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다 못해 빠르면 뭐 올해 하반기, 늦어도 연말부터는 국내에서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현재 국채시장은 이미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하방 경기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온 것 같고요. 다만 뭐 다시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이 물가에서 경기로 움직이는 모습이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채권시장 그러면 먹을 게 없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회사채는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있다. 금리 하락의 여지가 있다. 즉 채권 강세의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회사채 AA-3년 금리가 5.73%가 작년 10월 21일 고점이었는데 지금 4.4, 거의 뭐 130bp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추가적인 하락 룸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회사채 위주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 드립니다만은 올해 대부분의 이 전망 기관들이 상저하고의 전망을 많이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펀더멘탈리 상반기까지는 경기가 안 좋다가 하반기 되면 뭐 연준의 통화 긴축이 끝나면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조금 대세를 이뤘는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계속 아니다. 뭐 하반기는 모르겠고 상반기가 저가 아니라 올해 상반기가 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물가의 하락 추세였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물가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드렸고, 여기에다가 이제 물가가 낮추는 게 일종의 이제 돛담배의 돛이었다면 그 바람이 불어야 이 배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 순풍을 불어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의 흐름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게 이제 어쨌든 간에 주식시장을 할 수 있겠는데, 보시면 중국 상해 지수가 지금 뭐 최근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항생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뭐 거의 가파릅니다. 지금 그 제가 저점 대비 회복률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상해하고 항생 같은 경우에 상해는 뭐 여전히 저점 대비 14%밖에 안 되는데 항생은 저점 대비 거의 51%로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회복률로 보게 되면은 다우가 저점 대비 거의 60% 회복을 했고 상해랑 항생이 거의 한 45% 가깝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내 시장보다도 저점 대비 회복률은 매우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최근에 이 중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지금 이미 중국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뭐가 그렇게 좋냐? 뉴스플로우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조금 호재와 악재가 좀 섞여 있는 것 같고요. 경제 지표를 보면은 사실은 좀 암울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발표됐던 중국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의 4, 4분기 성장률이 2.9%가 나와가지고 작년 연간으로 성장률이 3%밖에 안 돼요.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지난해 3월에 양회에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5%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성장률이 3%에 불과했다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 특히나 거의 계획치, 예상치의 성장률을 모두 달성하는 경제 구조의 특성상 뭐 어차피 공산주의라는 게 계획 경제 아니겠습니까? 올해 목표가 5.5%면 뭐 무슨 수를 강구해서라도 니네 뭐 알아서 해 해서 숫자를 맞추는 애들인데 5.5% 성장률 목표보다 한참 밑 또는 3%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해 중국 경제가 얼마나 안 좋았었고 또 이 제로 코로나의 어떤 악영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겠는데, 역설적으로 지난해 성장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경기의 회복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요인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전체적인 이제 중국도 리오프닝으로 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뭐 늘고 있긴 하지만 사망자 수는 다행히 좀 줄고 있다 하고, 그리고 지금 춘제를 해서 지금 중국의 인구가 14억 정도 되는데 20억 인구가 지금 이제 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비교해 보면은 중국 쪽은 확실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중국에 대한 그 긍정적인 모멘텀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좀 취합을 했는데, 일단은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그 지수가 특히나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지금 상해 선전지수 CSI 300 인덱스가 요 정도 반등했지만 리오프닝 관련된 노란색 지수는 그보다 훨씬 많이 회복했다. 상대적인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이 중국 내에서 이 모빌리티가 줄었지만 최근에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 항공 승객 이용 건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체적으로 이 국가별로 성장률 전망한 거를 보게 되면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중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고 파란색이 미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인데, 뭐 모건 스탠리, 뭐 OECD, 뭐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월드뱅크, 뭐 JP보건 할 것 없이 모두 다
중국의 성장률을 4.5에서 한 5.5% 정도, 거의 평균 5%의 성장률을 보고 있고요. 반면에 뭐 미국은 거의 제로 내지는 한 0.5%.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미국의 성장률보다 중국의 성장률이 압도할 거다. 이런 지금 전망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기대감들이 중국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있고, 뭐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이 국내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는데,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해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뭐 열심히 사고 있는 뭐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 그런 거 외를 살펴보면 여행 레저라든가 화장품,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컨텐츠, 이런 중국 관련 리오플링 관련된 종목들이 확실히 지금 선방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지금 고스란히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흐름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최근에 한국이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약간 방역을 강화하고 뭐 PCR 검사 강화하고 뭐 이러니까 중국이 좀 삐져가지고 치사하게 단체 여행 관광객을 승인했는데, 보니까 일본하고 한국인가만 이렇게 허가를 안 열어주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째째한 놈들인데, 대국에 살면서 왜 마음 씀씀이는 그게 쫌생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약간 워낙 자존심이 높은 애들이라 자기들이 세계 중심을 생각하니까, 과연 뭐 감히 한국이 우리 중국인들을 이렇게 귀찮게 해?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좀 째째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국의 여행 자체가 좀 풀렸기 때문에 뭐 단체 여행은 비록 조금 허가가 막혀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우회해서든지 아마 중국에도 들어올 거고요. 이제 그에 관련된 수요들이 이제 막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가의 흐름들이 일정 부분 조금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화장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저점 대비 뭐 거의 1,700원이 2,500원까지 이제 타이거 화장품 ETF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 레저도 뭐 상당히 저점 대비 많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지금 뭐 작년에 망가졌던 거에 비하면 아직은 반등의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중국의 증시, 뭐 상해나 항생,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저는 이제 충분히 열려 있다,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양날개예요. 미국의 이 물가가 낮아지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기대감이 커지는 게 하나의 동력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발 리오프닝 모멘텀이 같이 지금 쌍끌이로 시장을 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연초에 이 주시장의 강한 모습이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 추가적인 강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직도 투자가 늦지 않았고, 오히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투자하긴 더 애매해진다. 투자를 하려면 올해는 상반기, 특히 1, 4분기에 서둘러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좋은 것만 다 있냐? 뭐 그렇진 않죠. 항상 뭐 음과 양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면 이제 그늘도 있을 텐데, 중국이 최근에 이렇게 이제 모멘텀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스물스물 나타나는 이제 얘기들이 중국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이제 원자재 시장은 이미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유가가 한때 이 70불 초중반까지 떨어졌던 게 한 지난 2주 동안 거의 10% 넘게 올라서 지금 80불대에 다시 유가가 지금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유가보다 먼저 움직인 게 구리입니다. 구리. 지금 보시면 구리 가격이 저점 대비 뭐 작년 거의 10월 달 저점 대비 거의 몇 프로 올랐을까요? 한 3, 40% 정도 올랐나? 2, 30% 올랐나? 거의 지난번에 이제 하락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좀 되돌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이 결국은 리오프닝을 하면서 생산 활동이 재개되면 불이나 철광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구리 가격이 최근에 상당히 연초 들어서 특히나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소식과 더불어 연초에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도 지금 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동안 미국에서 물가가 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주요 배경 중 하나가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인데, 다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우에 2월 25, 3월 25bp 하고 이제 끝.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잘하면 금리 인하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미 프라이싱을 했는데, 다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게 되면 앞서 나간 이 연준의 피봇 기대감들이 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뒷맛이 조금 찝찝한, 아직은 완전히 뭔가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올해 투자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더 애매해질 수 있다. 그나마 상반기, 특히 1, 4분기가 마음이 편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설령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이 생긴다 하더라도,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떨어지는 미국 물가 상승률의 하락세를 꺾을 정도는 아닙니다. 워낙 올해 상반기는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는 물가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차트 몇 개 보내드렸는데 뭐 요거 보시면 되죠. 향후에 미국의 물가의 경로는 적어도 6월까지는 급락하는 형태를 보일 거기 때문에, 설령 유가나 구리 가격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미국 물가의 하락을 되돌리지 못한다. 특히 작년 6월이 9.1%로 미국 CPI 고점이었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는 기저효과 때문이더라도 자동빵, 우리 3프로의 정프로님이 자동빵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나, 오토매티컬리 브레드 뭐 이렇게 순화해서 쓰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이 흐름을 크게 꺾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중국발 훈풍, 중국의 리오프닝은 긍정적으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연착륙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물가에 대한 우려를 다시 높이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훨씬 크게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도 길다고 한다면 적어도 1분기, 아직 1월 뭐 20 며칠밖에 안 됐으니까 1분기라 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 경제가 좋아져서 이것이 다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제가 봤을 때는 요번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해도 늦지 않고, 지금 당장은 물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리오프닝 때문에 경기 모멘텀 살아나고, 요 두 쌍끌이만으로도 이 위험선호 현상들 크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를 가장 뭐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시장 센티멘트를 보여주는 게 바로 또 이 코인 가격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상화폐 가격을 보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도 뭐 지금 저점이 2천만 원에서 2,800만 원 순식간에 지금 40% 올라버렸네.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죠? 자, 빠르게 반등을 해버렸고요. 지금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센티멘트가 지금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요번 주에도 이러한 기대감들이 이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게, 요번 주에 이벤트 칼렌더를 보게 되시면 지금 뭐 화요일까지 쉬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목요일 날 좀 주요 지표들이 좀 남아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4분기 GDP가 발표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GDP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요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목요일 날 있을 캐나다의 금리 결정과 금요일에 있을 미국의 PCE 지표인데, 특히 캐나다 금리 결정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하고 캐나다하고는 접경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캐나다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거의 경기가 같이 한다고 하면 되겠는데,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통화 정책보다 캐나다가 좀 더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하기 전에 캐나다가 더 공격적으로 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100bp까지 금리를 올리는 지난 7월 달에 몬스터 스텝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캐나다에서 보게 되면 이미 미국이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폭 낮추기 전에 캐나다가 먼저 빅스텝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번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있는데, 지금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 예상치가 25bp예요. 즉, 또 미국보다 베이비 스텝을 먼저 밟을 가능성이 크고, 요번 주에 캐나다가 25bp 베이비 스텝 하게 되면 미국도 이미 FF 선물 시장에서는 99% 거의 100%가 다 25bp의 금리 인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연준이 결국은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공식화하는 이런 게 또 캐나다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좀 더 확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도 시장에는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재료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발 모멘텀 이제 시작이 됐고, 기대감이 먼저 앞서간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워낙 중국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중국 경제를 좋게 살리려고 하는 중국 당국의 노력도 있을 거고, 그리고 리오프닝 하게 되면 우리도 겪었지만 초반에는 약간 확진자가 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이른바 보복 소비, 보복 경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올해 중국 경제의 5%대의 성장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에 그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 지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중국에서 경기가 좋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거는 하반기 내지는 2분기 이후에 가서 고민해도 늦지는 않다. 적어도 상반기와 1분기에는 아직은 좀 더 즐겨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2월 1일날 FOMC가 있으니까 다음 주 일요일날 제가 좀 더 그 부분은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간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이제 정말 설날 연휴도 지나고 2023년도가 밝은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올해는 이제 좀 더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더 열심히 좀 돈도 벌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제 이 부동산 대학원 졸업하느라 조금 학업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좀 더 본업에 집중하는 그런 해가 되려고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설날까지 지났으니까 이제 정말 새해입니다, 여러분. 새해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올 한 해 파이팅 하시기를 서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 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